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차 분석에 대한 부분을 요약 정리해드리고 연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차 분석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 특히 동질성 검정은 사전 실험 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독립성 검정, 또 사후 대조 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교차 분석 중에서도 우리가 동질성 검정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사전 실험 연구, 그래서 그룹을 미리 정해 놓고 두 개 그룹 간에 우리가 그 데이터 숫자가 동일하게 세팅을 해 놓고 분석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차이 검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코호트 연구라고 하고요. 상대적 위험률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검증을 이 두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비교를 해줍니다. 자, 독립성 검증은 우리가 그룹 간에 두 개의 그룹을 사전에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독립성 검증이라는 걸 이용해서 관계성을 검증해 주게 되고요. 보통 사후 사례 대조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오줍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적 비율을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자, 먼저 동질성 검증입니다. 비타민과 관계와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실험군, 비타민을 먹은 그룹과 그 다음에 가짜 약을 먹은 그룹, 대조군이라고 하는데요. 둘 사이를 정해서 일정 인원수를 똑같이 동등하게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감기 발생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험군, 대조군 사이에 감기 발생 유무에 따른 두 가지 값의 비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한 거에 따른 비율이 이렇게 기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게 나와야지 동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 더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를 이렇게 다 더해서 얼마만큼 차이량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이용을 해서 차이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수정 잔차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동질성 검증은 상대적 위험률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 50명 중에 감기 발생한 사람의 비율과 밑에죠. 그 다음에 전체 50명 중에 감기 발생한 비율, 이 비율을 가지고 이 비율의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독립성 검증입니다. 독립성 검증은 우리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흡연과 폐암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흡연을 많이 한 사람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근데 사전에 연구를 못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 유무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둘 사이가 얼마나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상인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이미 인원수 차이가 이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집단 간 비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 둘 사이에 폐암에 걸린 사람의 흡연 유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비교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을 보고 이 값이 우리가 통계량이 크면 폐암과 흡연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즉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이 낮아지면, 그래서 P 값이 높으면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독립성 검증은 상대적 리스크, 위험률이 아니고 오줍이라는 걸로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됩니다. 자, 오줍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줍이는 전체 합계가 아니고 요 둘 사이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흡연군에서 무에서 유의 비율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무하고 유의 비율 이렇게 봅니다. 요 둘 사이의 비율의 차이를 놓고 보는 게 오줍이라고 부르는 오줍이가 되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입니다. 연수 문제 1번입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범주형 자료일 때 우리가 해봤는데
범죄형 자료에서 했던 결과를 갖다가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갖다가 쓰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우리가 이미 사전에 했던 내용을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15-밴디지로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붕대를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과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위험률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물을 사용한 그룹과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의 농구의 디비전에 따라서 과연 이게 얼마나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스트레이드 사용과 디비전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보겠고요. 이미 사전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스트레이드 복용한 사람의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독립성 검증을 이용을 해서 둘 사이의 관계성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오즈 레이셔가 얼마가 되는지 디비전 1과 디비전 3 사이에 오즈 레이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즈 레이셔와 상대적 리스크는 그룹이 2개, 2x2일 때만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우리 교차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 우리 통계 분석에 대한 것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